노인복지론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가지의 컨텐츠 중에서 앞 강의는 1번, 2번, 3번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강의는 치매의 치료적 접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치료적 접근입니다. 우리 교재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또 노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치료보다는 노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치매 환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 것인지 2022년도 대비 이런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예산이 8.6%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다양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또 치매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치료는 가역성 치매,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치매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그 외 비가역성,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치매인 비가역성이라든가 반가역성 치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나 증상 완화적 접근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치료적 접근 방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증적 접근입니다. 대증적 접근은 우리 32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치매 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약물이나 민간 처방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파킨슨 같은 경우는 파킨슨의 진행을 천천히 하게 하는 약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죠. 변비, 설사, 수면장애, 요실금, 피부염, 통증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접근 방법이 대증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적 접근입니다. 지지적 접근은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신체의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이제 보충해서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죠.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치매 노인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보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는 종류도 다르고 또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신장의 기능이 약화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차피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약물을 장기 복용해서 건강하기는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또 이런 약물을 장기 복용해서 합병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약이 몇 가지나 된다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교육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 게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이고 또 인지 기능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 우리 ADI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물을 처방받도록 의뢰하며 또 바닥이나 난간과 같은 보호장치나 물리적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낙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사실 어른들은 다시 일어나기 어렵고 그 낙상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선망을 겪게 되고 선망이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난간 같은 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한다거나 특별히 이제 재택복지의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또는 이게 욕실에 고무 매트를 깐다거나 또 이게 안전바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일어날 때 한꺼번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전동 침대를 사용해서 또 이제 문턱 같은 거를 없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노인들의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이런 보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지지적 접근, 지지한다는 뭐예요? 서포트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환경적 조절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법으로 뭐 달력을 큰 글자로 한다거나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앞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큰 글자 달력으로 요즘에는 그 큰 글자 달력이 칸이 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매번마다 드셔야 되는 약들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어르신들이 약을 혼동하지 않게 이렇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신문을 읽어서 이제 뇌세포의 퇴화를 막는다거나 또 명찰 달기. 명찰 달기는 뭐냐면 이제 길을 잃었을 때 그 명찰을 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야간 조명 등 왜냐면 이제 야간에 움직이다가 더 어두우니까 낙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환경 등을 지원하는 것들이 일종의 지지적 조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적인 접근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인 목표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치매는 환자에게 개입하는 만큼 가족에게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치매 환자도 문제이지만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케어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또는 사회적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개입 방법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의 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된 케어 담당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된 케어 담당자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가족끼리의 관계가 나빠지고 또는 치매 노인과 그 주 케어 담당자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좀 있으면 뒤에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에서 얘기할 건데 가족들이 좀 균등하게 그런 이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말하지만 이런 치매 노인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주야간 보호나 장단기 보호나 요양 및 재가장기 요양 등 사회적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뭐 주간 서비스, 야간 보호 서비스, 장기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치매 노인과 그런 치매 노인의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케어를 좀 사회에 맡길 수 있을 때 이런 이제 치매 노인 가족들도 자기 개인적 생활을 보낼 수 있고 또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것이죠. 또 요양보호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가족들이 조금은 그런 그러니까 그 치매 노인의 케어에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기간 이런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치매 노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이제 치매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이제 목욕시키고 식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혼자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그 남편분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뭐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는 이제 시간을 얻게 돼서 그나마 이제 그 치매 노인을 케어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부담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족에 대한 개인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가족 모임을 참여하여 정보 교환 및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자조 모임을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치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치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또 치매 노인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매 노인의 그런 행동에 대한 원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알면 훨씬 더 치매 노인을 케어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치매 가족들이 서로 힘든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런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문 요양을 신청하여 케어 요령을 익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케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령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방문 목욕을 시킨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이런 케어, 그러니까 이 치매 노인을 목욕시킬 수 있죠. 근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뭐 치매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선망이었을 때 이 목욕을 시키면요 거의 식은땀이 날 정도로 요령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런 방문 목욕이라든가 또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문 요양을 신청해서 그런 케어 요령을 익히면 치매 가족이 조금 더 수월하게 치매 노인을 케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자조 모임과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만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책에는 327페이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치매 노인 가족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PPT에는 없지만 우리 교재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치매 노인 가족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는 노인의 변화된 인격이나 문제 행동에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막 이제 치매를 겪으면서 연대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제 황폐된 인격을 보이는 거예요. 또 연대까지 안 하셨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막 욕하고 또 이상 행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이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막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알던 어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두 번째는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가족의 이해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 뭐 동생이 아버지의 케어를 거부한다거나 또 누나가 아버지의 케어를 거절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케어를 전담해야 한다면 왜 나만 감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게 불친절하고 또는 노인을 방치해서 가족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 케어자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소 이제 뭐 사람인지라 불친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다른 형제나 가족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케어의 방법과 사회 서비스를 모색하게 되고 노인의 상태를 관찰하는 여유가 생겨서 이제 단념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이건 내가 어차피 사는 동안에 이런 치매 노인을 내가 케어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념의 상태가 세 번째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치매 노인을 이제 드디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또 치매 노인의 문제 행동도 인정되는 그런 수용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 가족의 심리 단계는 크게 네 가지이다. 혼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악화, 세 번째는 단념의 단계, 네 번째는 수용의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327페이지 밑에서 두세 번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매 단계를 기피하며 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에서 갈등이나 죄의식을 느끼곤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아버지를 뭐 요양원에 보낸다거나 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매 노인 가족들의 이제 문제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혹시 우리 아버지가 뭐 치매 확정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328페이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이제 32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치매 노인 가족의 역기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부양자의 역할 가중이 심화되어지고 또 역할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왜 아버지 또 치매 노인을 케어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치매 케어의 역할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지고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형성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가족의 경우는 고생한다고 서로 격려하고 더 가족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겠지만 뭐 네가 아버지를 케어하네, 네가 케어하네 이렇게 서로 간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갈등이 확대되어서 치매 노인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PPT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진행 과정, 관리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사실은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이런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지만 또 가족들에게 이런 치매에 대한 증상, 과정, 관리 방법,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해력이 있는 치매 노인의 경우, 이제 말귀를 알아듣거나 정신이 다소 맑은 치매 노인에게는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노인 우울증에 대한 약을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해력이 있는 치매 노인의 경우는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게 하고 또 증상이 악화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어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지를 표현하도록 해서 보호 계획에 이 치매 노인도 같이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족이나 사회복지사의 일방적인 보호 계획이 아니라 이런 치매 노인도 그 보호 계획에 적극적 의견을 참여시켜서 계획하도록 하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부양 책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이제 케어를 전담하게 되면 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족끼리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목표는 실천 가능하게 자녀 기능을 최대한 그러니까 자녀 기능은 이제 남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자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환자의 장점을 이용해서 자존감도 높이고 이제 그렇게 더 나아지거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사회복지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의 수립입니다. 아무래도 치매 노인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재정 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공보험이나 사보험의 수혜 여부,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경제적 결정권자나 재정 운영권 및 방법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정기적인 진료 및 서비스 자원을 파악해서 어떻게 어느 병원에 정기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될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를 서로 협의하고 파악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의무라 말할 수 있겠고 또 환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자녀 남아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치매에 걸리다 보면 이제 신체 기능이 상실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젓가락을 쓰다가 젓가락을 잘 쓰지 못하면 뭐 포크라든가 수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0번째, 치매 노인의 현실 검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치매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뭐 집안일을 돕게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같이 드라마 시청하면서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또 손님 맞이를 하게 해서 뭔가 그러면서 이런 치매 노인의 현실 검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복 교육. 왜냐하면 한 번만 하면 잘 안 되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제 현실 검증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도와주는 것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는 거죠. 뭐 사회적 자원은 뭐 공적인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사례 관리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비공식적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치매 노인과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는 공식적 섹터의 경우는 행정적으로 이런 치매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기획하고 같이 찾아보는 일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 부양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음 학기에 배우는 가족복지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예시로 뭐 위기 개입, 문제 해결 모델, 가족 치료 모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기 개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되게 존중하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가족복지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모델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가족복지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펄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펄먼은 4P, 그러니까 네 가지의 P다. 그래서 문제, 프라블럼 P, 그다음에 펄슨, 사람 P, 그다음에 플레이스, 장소 P, 그다음에 과정, 프로세서 P라고 이제 네 가지의 P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우에는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침울하고 우울한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이제 문제 해결 모델이라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족 치료 모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누친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 또는 가족 복지에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개인보다는 개인이 속한 가족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치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변화에 중점을 맞춰서 가족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다시 말하면 치매 노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그런 상담을 제공을 통해서 이런 이제 치매 노인 가족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 가지에 관한 내용들은 이후에 가족복지론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치매 노인 가족의 욕구와 개입 방안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의 감소이죠. 아무래도 뭐 소리 지르고 환청과 환상이 보이고 또는 뭐 그 불필요하게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이 감소되기를 이제 치매 노인 가족들은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치매 가족들이 자조 모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조 모임에 참여, 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경험들을 이전에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터득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의 감소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부양자의 질병입니다. 주부양자는 부양으로 인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받거나 기존의 질병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까 사회적 자원은 공식적 섹터와 비공식적 섹터를 이야기했는데요. 부양 부담을 줄이고 가족 역할이 분담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건 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부가적 내용 설명이 의미가 없습니다. 요양시설에 관한 정보 부족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은 시설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의 경우에 요양시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때 요양원에 모셔야 될지, 요양병원에 모셔야 될지, 요양원에 모셔야 될지, 또 요양원이라도 어디다 모셔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요양병원에도 또 뭐 어떤 등급에 모셔야 될지 전혀 이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설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의 경우에 그런 요양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국치매가족회라든가 한국치매협회라든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뭐 꼭 제가적으로 노인을 케어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들이 그런 요양시설에 대한 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 입소에 대한 자녀의 죄책감에 관한 부분이죠.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면은 노인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아버지를 버리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케어하지 못하고 부양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다. 못난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도록 해소하도록 하는 거고 그 입소 기관 그러니까 그 치매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미리 답사하게 하고 또 입소한 후에 자주 방문하게 해서 그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부양자의 심리적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부양자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가족이나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주부양자가 개인적 시간을 갖도록. 왜냐하면 주부양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치매 노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가족이나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주부양자를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고충을 이해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치매 걸린 아버지를 또 치매 걸린 노인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드냐라고 해서 선물도 주고 고충도 이해하고 또 역할 분담도 하고 배려하고 관심하고 유도하는 그래서 주부양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타는 주말 및 휴일 보호 문제는 단장기 시설을 활용하거나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예를 들어 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에는 주중에는 이제 케어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역할 분담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치매 노인의 재산 분배 문제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고 가족의 결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여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것 또한 가족 접근의 기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홍보와 가족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 주민 대상 치매에 대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부분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치매하면 거의 정신이 뭐 맑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뭐 민폐를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사회 주민이나 모든 국민에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치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 노인 부양가족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매 노인 부양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교육을 위한 도구를 활용해서 그런 치매 노인 부양 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치매 노인 부양자들의 부양 부담 대처 기술 훈련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치매 노인 부양자들의 부양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성공적인 가족 모형을 비디오로 보여준다거나 뭐 이게 부양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동기를 부양시켜 주는 거죠. 또 뭐 거절하기, 요구하기. 왜냐하면 치매 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거절하는지, 또 치매 노인에게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칭찬하기, 비판하기, 노여움 표현하기, 감사하기, 뭐 용서하기, 사과하기, 사유 밝히기 등의 자기 주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치매 노인 부양자들의 부양 부담 대처 기술 훈련 방법 중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 이완, 왜냐면 이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치매 노인이 와상 상태라면은 일으켜 세웠다가 뉘었다가 못 시켰다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이완 훈련을 하는 거, 심상요법,
또 모델링화하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 훈련을 시키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주 부양자 자신들을 위한 여가 생활, 뭐 치매에 놓인 부양자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취미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이라든가 가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3페이지 치매의 예방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약물 치료, 약물요법입니다. 가장 좋은 약물요법은 아스피린과 같은 거, 우리가 아스피린 많이 들어보죠. 또 항산화제, 뭐 항산화 제품 약품에 대해서 뭐 광고 많이 하고 있던데, 또는 뭐 혈액순환 개선제,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아까 혈류성 치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 진코민이라고 들어봤죠. 뭐 은행잎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혈액순환 개선제인데, 이것도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제를 복용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치매 예방을 위한 약물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우리가 뭐 광고에서 홍보에서 많이 나오지만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된다. 뭐 땅콩이라든가 호두, 잣, 오메가3, 뭐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것들, 뭐 우유, 단백질,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에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뇌 손상을 주의하고, 뭐 낙상을 해서 뭐 마룻바닥에 뭐 두뇌를 손상시킨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치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당뇨병, 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는 비중이 많거든요. 또 동맥경화증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환경 변화나 정서적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해서 이런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교육요법입니다. 교육요법은 여가 및 취미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서 및 글쓰기, 세마기, 그러니까 두뇌를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일상화하면서 대화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주간보호센터에 오신 어르신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한다거나, 뭐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또 뭐 바둑을 둔다거나, 또 화투를 한다거나, 뭐 간단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런 이제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이런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요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광물질 섭취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너무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한 치매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로즈마리와 같은 아로마요법, 또 뭐 마사지, 제속적 운동. 왜냐면 이제 마사지나 지속적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이제 자꾸만 움직여주게 되고, 또 손끝이나 발끝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끝과 발끝 같은 경우는 이제 두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아 자극, 또 잇몸 마찰 등과 같은 것도 역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치매의 개념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치매의 유형에 관한 내용들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